이런 다양한 직업 중에 가장 주업은 어떤 거예요? 엔잡러의 가장 큰 장점은 대략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잡러는 필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라벨링 강사 박경민입니다. 크라우드웍스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데이터 라벨링을 제2의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본업 외에도 다른 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라벨러, 유튜버, 이모티콘 작가, 라인 드로잉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프로 엔잡러, 로미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로미님을 모셨습니다. 로미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차 직장인에서 올해 큰 도전으로 엔잡러로만 살아가고 있는 로미입니다. 현재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재택근무를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데이터 라벨러, 유튜버, 이모티콘 작가, 네이버 영화 인플루언서 등으로 다양한 엔잡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 소개해주신 것만으로도 5개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엔잡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30살에 1억 모으기가 목표였는데요. 월급의 60%에서 70%를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7년에서 8년이 걸리고 여행, 문화생활을 조금 더 즐기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인 2년차 때 이렇게 되면 평생 회사를 다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이외에 수익을 내서 더 많이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엔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미님이 말씀해주신 직업들을 들으니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미님은 일하는 작업 공간이 주로 어디신가요? 가끔 도서관이나 카페에 갈 때도 있는데 저는 집을 좋아하는 집순이라서 대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책상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업 중에 가장 주업은 어떤 거예요? 현재 엔잡 중에서 가장 주업은 3시간씩 일하는 재택근무인데요. 이걸 제외하면 데이터 라벨링이 엔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라벨링 비중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22년이 데이터 라벨링 1년차였는데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익을 얻었고 제가 지금까지 도전한 엔잡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오, 1년 이내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났다고 했으면은 앞으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네, 맞아요. 엔잡 중 하나로 데이터 라벨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1개 이상 새로운 엔잡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궁금해서 바로 내일배움 교육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무료기도 했고 저는 제 시간과 체력만 들어가는 일이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해봤던 것 같아요. 데이터 라벨러가 되는데 걸린 기간 혹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21년 10월에 데이터 라벨링을 알게 되었고요. 내일배움 카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고 얼마 안 걸려서 바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어요. 11월에 입문, 12월에 중급 교육을 모두 수강하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비수기 기간이었는데요. 12월 말에 데라모는 아니고 다른 카페에 올라온 데이터 라벨링 1에 지원해서 테스트를 보고 22년 1월부터 데이터 라벨러로 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하고 난 후에는 저도 비수기 기간이라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성수기 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부터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해서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미님은 여러 직업을 해보셨으니 데이터 라벨링과 다른 부업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라벨링의 특징은 뭘까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은 수익이 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또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엔잡이라면 데이터 라벨링은 단가 곱하기 작업량으로 하는 만큼 바로 현재 수익이 난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읽고 해도 검수 기준에 따라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려당하더라도 꾹 참고 도전할 수 있어야 데이터 라벨링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라우드웍스 데이터 라벨러 중에서는 전문 데이터 라벨러 이외에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카페 운영자나 유튜버, 그리고 강사까지도요. 로미님도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유튜버뿐만 아니라
클래스 101에서 강사 활동까지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클래스 101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클래스 101에 데이터 라벨링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강의가 없는 차에 제 유튜브에서 데이터 라벨링 부업 관련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라벨링이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어준 셈이기도 하네요. 강의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하나의 클래스이지만 데이터 라벨링, 이모티콘, 영화 리뷰 3가지 엔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데이터 라벨링이고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부터 수익 공개, 작업 프로세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교육, 일자리, 수익 늘리는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이 부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데이터 라벨링 외에도 부수입을 벌 수 있도록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는 방법과 영화 리뷰 인플루언서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니까 유튜브 콘텐츠와 이 교육 콘텐츠의 차이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는 데이터 라벨링을 경험하면서 올린 후기 영상들과 데이터 라벨링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 입문자분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보셔야 할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에 반해 클래스 101 강의는 제가 경험하며 배운 데이터 라벨링 노하우와 또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공부하며 알게 된 새로운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라벨링 시작부터 수익 창출까지 실제 경험해야 하는 루트 그대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사까지 또 데뷔하신 로미님이야말로 데이터 라벨링 박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꾸준히 올려주시는 데이터 라벨링 관련 유튜브 영상만 봐도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강사인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로미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점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내용들도 몇 개 뽑아봤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활동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작업자로서 대략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났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랑 클래스 101 강의에서 22년 월마다 수익을 자세하게 모두 오픈했는데요. 작년 데이터 라벨러 1년차 수입은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분명히 비수기라는 시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비수기 이외에 시간에 지금 말씀해주신 2,200만 원을 수익으로 얻으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1년이 다 되진 않는데요. 하반기에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와, 2,200만 원이 그 기간 동안 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으로 파생된 직업인 유튜버와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강사 이 수입이 또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래스 101은 2월 말쯤에 오픈해서 이제 막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서 많은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수익 구조를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클래스 101에서 수익보다는 강사로도 활동했다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내는 데까지 7개월 반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10만 원에서 4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아직은 열심히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말고 데이터 라벨링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보람찼던 순간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구독자 한 분 한 분 기억에다 남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고 우연히 얻은 직업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 후기를 블로그에 남겨주신 구독자분이 기억에 남아요. 남겨주신 글을 통해서 저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배움 카드로 교육도 들으셨잖아요. 그 교육을 들으셨을 때 그 교육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듣지 않아도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 라벨링 입문자분들에게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데이터 라벨링 일을 미리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육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안 듣고 시작하는 것 그 시작점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으실 수 있다면 무료니까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로 이 일을 직접 찾아서 일감을 얻고 라벨링 작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즉, 수익과 직결되는 일을 얻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 관련 정보는 뉴스, AI 허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채용 공고는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채용 사이트와 데라모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찾은 정보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저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일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로미님께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로미님만의 직업을 찾는 노하우 혹은 그 검색 키워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플랫폼보다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하면 몇 개월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업체에서 일을 잘하면 추가적인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웍스, 업체명으로 검색해서 수시로 찾고 출퇴근, 현장에서 교육을 듣는 걸 제외하고 재택으로 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미님 말씀처럼 저희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회사에서도 작업자를 구하지만 알바몬, 사람인처럼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도 작업자를 모집합니다. 또 이외에도 AI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도 작업자를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데이터 라벨링 1년 차라서 이 AI 허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자리 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과제명,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가기를 통해서 채용 공고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엔잡러의 삶이 모두의 워너비 직업이면서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아요. 엔잡으로 데이터 라벨링이 만족감이 들 때가 있다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큰 건 수익이겠죠.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을 단순 노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세상을 변화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저희 고수익자 인터뷰 해주신 분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익과 연결되냐 아니냐에서 또 다른 보람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년간 활동해 보시면서요. 데이터 라벨링이 급변하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도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과에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일했던 터라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시대 발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 기사를 읽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들도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나온 챗 GPT도 그 전이라면 신기하네 하고 넘어갔겠지만 데이터 라벨러로서는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2의 직업으로 데이터 라벨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포기해야 엔잡러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잡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엔잡에 도전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서 엔잡을 하는 시간이 일로 느껴지기보다는 취미였고 재밌게 느끼면서 했었는데요. 엔잡을 위해서는 저녁, 주말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는 특히 이 휴식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미라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네요. 네. 엔잡러라면 그럼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부업이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엔잡 첫 시작은 블로그를 개설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시작을 계기로 생각지도 않은 기회들이 생기고 지금 크라우드웍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작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에 도전하고 나면 다른 부업 도전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처음부터 이 높은 수업을 내면 좋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높은 목표를 잡으면 빨리 지치기 쉽기 때문에 낮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오래 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잡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엔잡러의 가장 큰 장점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잡러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로미님이 보시는 이 엔잡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도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잡러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없고 본업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잡러는 필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엔잡을 하는 분들도 지금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부업은 정말 다양하고 회사 밖에서 오로지 내 힘만으로 1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결국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엔잡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계속 엔잡러로 살아갈 거라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미님은 정말 많은 데이터 라벨러 분들과 제일 가까이서 이야기를 듣는 분이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정말 많이 해결해주고 계신데 데이터 라벨러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집에서 일하면서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을 추천합니다. 비수기가 존재하고 프로젝트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을 생각하면 저한테 단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할 때 장점과 단점은 꼭 확인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본인의 경험과 또 다양한 엔잡러의 삶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 엔잡러 로미님처럼 데이터 라벨링을 제2의 직업으로 가지실 수 있도록 크라우드웍스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교육 수강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